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해볼까? 블로그 써볼까? 뭔가 배워서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이렇게 생각한 지 벌써 얼마나 됐나요? 1년? 아니면 2년? 어쩌면 3년째 같은 자리에 서 계신 건 아닐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마음은 이렇게 간절한데 왜 손은 안 움직이는 걸까요? 책도 샀어요. 강의도 결제했어요. 근데 시작이 안 돼요. 이유를 아세요?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의지가 약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귀찮음 그리고 절박함. 이 두 감정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한쪽 귀에선 이렇게 속삭입니다. 에휴, 피곤해. 오늘은 좀 쉬자. 다른 쪽 귀에선 이렇게 다그쳐요. 지금 안 하면 진짜 끝이야. 빨리 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얼어붙습니다. 움직이지도 쉬지도 못한 채로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상태예요. 오늘은 그 귀찮음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속이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절박함이 어떻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지도요. 이거 알고 나면 달라집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움직이실 수 있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1부, 귀찮음 해부.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그냥 귀찮아서. 하지만 이 짧은 말 속엔 놀라울 만큼 복잡한 감정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귀찮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보호의 신호예요. 우리가 뭔가를 새로 배우거나 시작하려고 하면 뇌는 자동으로 위험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변화는 예측 불가능성을 동반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익숙한 리듬, 그 안에서 간신히 유지되던 자존감의 질서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 피곤하잖아. 내일 해도 되잖아. 너무 늦지도 않았어. 하지만 그건 사실 불안을 느끼기 싫어서 만들어낸 달콤한 거짓말이에요. 1. 귀찮음의 첫 번째 얼굴은 결과 없음의 공포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귀찮음에는 젊은 세대가 모르는 산전수전의 기억이 들어있습니다. 한 번의 도전, 한 번의 실패가 얼마나 쓰라린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뇌는 계산합니다. 이걸 배워서 내가 정말 바뀔까? 결국 아무 결과도 안 나면 그 허무함을 또 어떻게 견디지? 이건 머리로 고민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내린 자동 회피 명령입니다. 노력해도 소용없을 바엔 차라리 시도하지 말자.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겉으론 나른함이지만 속으론 실패의 상처를 피하려는 방어기제죠. 귀찮음의 두 번째 얼굴은 가치 상실의 방어입니다. 귀찮음의 진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내가 더 초라해지면 어떡하지? 젊은 세대 앞에서 혹은 자식들 앞에서 뭔가 새로 배우는 내 모습이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우리의 자존심은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속삭이죠.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하다 망신당하지 말고 지금 모습이라도 유지하자. 이건 귀찮음의 탈을 쓴 자존감의 최후의 방어전이에요. 그 방어선 안에 갇히면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은 듯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안정이 아니라 느리게 진행되는 무력감의 침식이에요. 세 번째, 귀찮음은 사실 두려움의 언어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찮다는 말의 밑바닥엔 언제나 두렵다는 감정이 숨어 있어요. 두려운 건 노력의 무의미함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느끼기 싫어서 우리는 그 감정을 귀찮음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귀찮음은 내면의 전쟁을 가리는 하얀 담요예요. 그 담요를 덮은 채로는 절대 새 인생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걸 벗겨내야
진짜 두 번째 인생이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귀찮음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하루를 또 미루었다면 그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뇌가, 당신의 자존심이, 당신의 기억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보호는 당신을 살리는 동시에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문을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귀찮다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나를 지키려는 중이구나. 하지만 이젠 나를 다시 살리고 싶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인생 이막이 열립니다. 그럼 이 귀찮음을 이기는 5분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찮음의 근본은 어차피 결과 없을 거야라는 뇌의 무의식적 계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계산을 속여야 합니다. 첫 번째, 작고 무의미하게 그냥 시작하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을 5분짜리로 쪼개세요. 나의 유튜브 채널 이름 3개만 떠올리기, 블로그 글 주제 1개만 메모하기. 5분은 뇌가 귀찮다고 저항할 틈이 없는 시간입니다. 5분은 안 귀찮잖아요? 작게 시작할수록 뇌는 이건 별일 아니야라고 느끼고 저항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놀이로 포장하세요. 새로운 학습을 의무로 여기지 말고 놀이처럼 만드는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예쁜 노트와 펜을 꺼내고 커피 한 잔 옆에 두세요. 뇌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쉬는 시간이야, 공부가 아니야. 그 순간부터 뇌는 학습을 스트레스가 아닌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세 번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루틴을 만드세요. 뇌는 익숙함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매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 같은 자세. 예를 들어 거실 소파에 앉아 30분만 집중하세요. 하루 이틀만 반복해도 뇌는 이 시간엔 뭘 해야 한다는 패턴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귀찮음은 점점 줄고 작은 성공의 기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성공이 다음 성공의 연료가 됩니다. 2부 절박함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린 늘 그렇게 배워왔죠? 절박해야 움직인다고. 목이 타야 물을 찾는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절박함이 나를 움직이지 않고 멈추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런 걸까요? 절박함의 첫 번째 함정은 달콤한 무감각입니다. 젊을 땐 절박함이 추진력이었어요. 하지만 시니어의 절박함은 다릅니다. 그건 생존이 아니라 명예와 존재감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버팀목이에요. 그래서 뇌는 이렇게 속삭이죠. 지금 당장 급한 건 없잖아. 아직 괜찮잖아. 그 말이 달콤합니다. 불안이 잠시 멎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건 위안의 독이에요. 그 편안함이 조금씩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결국엔 나를 멈추게 합니다. 이건 절박함의 부재가 만든 나태의 늪, 즉 나태함의 역설이에요. 조금은 불편해야 성장합니다. 지금의 평온은 사실 조용한 퇴화일 수도 있습니다. 절박함의 두 번째 함정은 완벽주의의 감옥입니다. 또 다른 절박함은 반대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이제 늦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실수하면 끝이야. 이건 추진력이 아니라 공포의 명령이에요. 뇌는 통제권을 잃는 걸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준비 좀 더 하고 시작하자.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말은 마치 신중함처럼 들리지만 실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완벽주의의 가면이에요. 완벽하려는 마음은 사실 두려움의 마지막 몸부림이에요. 실패하면 이제 정말 내 인생은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그래서 시도 자체를 미루는 겁니다. 이건 절박함이 아니라 공포의 절박함이에요. 세 번째,
절박함은 에너지가 아니라 자기 통제의 시험대입니다. 절박함이 진짜 힘이 되려면 그건 압박감이 아니라 방향감이어야 해요. 나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나를 끌어당겨야 하죠. 우린 평생 누군가의 기준, 세상의 속도에 맞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 쫓기는 절박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절박함, 즉 이번엔 진짜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절박함. 그건 불안이 아니라 에너지예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력의 점화예요. 이제 절박함을 이기는 3년 성장 루틴 솔루션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절박함의 근본은 통제권 상실의 공포와 완벽주의라는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제권을 되찾고 그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인생의 속도를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나의 리듬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1. 기한을 3년으로 늘려라. 그리고 느림의 깊이를 무기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20대는 빠르지만 조급합니다. 시니어의 무기는 속도의 완급 조절 능력이에요. 1년 차엔 배우고, 2년 차엔 실험하고, 3년 차엔 수익을 낸다고 마음의 기한을 정하세요. 그렇게 시간을 길게 잡는 순간 당신의 뇌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급하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완벽주의 감옥에 갇힙니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깊이의 다른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데이터로 재정의하는 겁니다. 실패는 경험의 통계니까요. 10번 실패했다는 건 10가지 안 되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뜻이에요. 실패는 창피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필수 데이터입니다. 당신은 지금 실패 중이 아니라 성공을 구성하는 변수들을 수집 중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두려움의 절박함은 탐구의 절박함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돈이 아닌 성장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투자하는 것이죠. 얼마를 벌겠다보다 오늘 나는 새로운 걸 하나 배웠다. 이 문장으로 하루를 마감해 보세요. 돈은 결과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배우는 과정에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돈을 쫓을수록 공포가 커지지만 성장을 쫓을수록 자유가 커집니다. 그 자유가 결국 돈보다 훨씬 더 큰 부를 만들어줍니다. 요약하면 절박함의 방향을 우린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절박함은 나를 몰아세우는 채찍이 아니라 내 안의 불씨를 일으키는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 그 마음 하나가 이미 당신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누구나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오래 세상을 버티느라 지쳐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 그래요. 누구나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귀차니즘이 올라오고 때로는 스스로를 탓하면서 또 하루를 미룹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에요. 중요한 건 왜 그런가를 아는 거예요. 적을 알면 두려움도 힘을 잃습니다. 귀찮음이 두려움의 언어라는 걸 알면 그때부턴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절박함이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 이제 그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 한 문장으로 다시 불을 켜는 용기예요. 모든 변화는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았다면 이미 당신은 다시 출발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당신은 멈춘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나아가려는 중입니다. 이건 저의 마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로 꼭 만들고 싶어 공부를 또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미라키
사랑합니다.